여러분, 만약 목숨 걸고 탄 전기차가 갑자기 제어를 잃고 벽으로 돌진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보실 영상은 실제로 제가 중국산 전기차를 타면서 겪은 끔찍한 사고의 진실입니다. 이 사고 뒤 저는 충격적인 협박과 해킹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발견한 건 한국의 전기차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놀라운 진실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기사 한편으로 미국 대통령의 생각까지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밝혔기에 세계가 이렇게 놀랐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충격과 감동, 그리고 놀라운 진실을 모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 숨기려 했던 치명적 결함, 그리고 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한 한국의 기술력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전 세계가 한국 전기차에 열광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비행기가 드디어 중국에 도착하자 저는 설레는 마음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지오 모터스가 새로 만든 전기차를 얼른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독일에서 온 자동차 전문 기자 엘레나 베르너입니다. 자동차는 늘 제게 가장 큰 열정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물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가는 게 너무 좋았죠. 하지만 지금은 뭐니 해도 전기차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특히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에 무려 50%라는 엄청난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한 이후부터는 더더욱요. 온 세상이 그 얘기로 떠들썩했고 사람들은 걱정이 많았어요. 마치 세상 전체가 숨죽이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지오 모터스는 저를 빠르게 중국으로 초청한 거였어요. 자기들의 전기차가 얼마나 뛰어난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공항 밖으로 발을 내딛자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모든 게 새롭고 다르게 느껴졌죠. 공기엔 낯선 향이 가득했는데 맛있는 길거리 음식과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꽃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거리에는 밝은 색깔과 거대한 광고판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바쁘게 오가면서 큰 소리로 수다 떨고 웃고 있었어요. 중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엘레나. 이 친근한 목소리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한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장웨이 씨 맞으시죠? 저도 미소로 답하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자부심 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네, 제가 장웨이입니다. 지오 모터스의 수석 엔지니어예요.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 자동차를 보시면 분명 놀라실 거예요. 그는 근처에 주차된 반짝이는 검은색 자동차로 저를 안내했어요. 차는 세련되고 미래적이어서 제가 지금껏 본 어떤 자동차와도 달랐죠. 문은 마치 차가 우리를 반기는 듯 소리 하나 없이 부드럽게 열렸어요. 타시죠. 장웨이 씨가 부드러운 가죽 좌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가 차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정말 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부는 은은한 조명으로 빛났고 곳곳의 화면엔 속도와 배터리 상태, 바깥 날씨까지 신기한 정보들이 가득했죠. 차가 출발하자 저는 얼마나 조용한지 깜짝 놀랐어요. 시끄러운 엔진 소리 대신 부드러운 윙윙거림만 들렸는데 거의 음악처럼 들릴 정도였죠. 제가 놀라워하는 걸 눈치챈 장웨이 씨가 미소를 더욱 활짝 지었어요. 저희 기술은 다른 누구보다 앞서 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특히 한국 자동차들보다 훨씬 뛰어나죠. 한국 차들은 미국에서 인기 있지만 그건 한국 정부가 돈으로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처럼 진짜 기술력과 혁신이 있는 건 아니죠. 저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선 마치 누구든 반박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듯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속으론 전부 동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동안 한국 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아직 판단할 수 없었죠.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앞으로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졌다는 거였어요. 글쎄요, 장웨이 씨.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지오 모터스의 자동차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특별한지 정말 기대되네요. 그는 활기차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엘레나 씨. 왜 전 세계가 지오 모터스를 주목해야 하는지요. 밝고 북적이는 도시 속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어요. 제가 여기서 정확히 뭘 발견하게 될지는 아직 몰랐거든요. 과연 이번 여행이 자동차에 대한 제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험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창문을 통해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모험으로 가득한 하루를 약속해주는 것 같았죠.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서둘러 밖으로 나가보니 장웨이 씨가 이미 빛나는 검은색 전기차에 기대어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레나 씨, 인생 최고의 드라이브를 할 준비 되셨나요? 그가 밝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저는 기대감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대답했어요. 차에 올라타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정말로 편안하고 최첨단 기술이 가득한 느낌이었어요. 장웨이 씨가 버튼 하나를 누르자 자동차는 조용히 살아났고 곧바로 화면들이 켜지면서 온갖 정보들이 표시됐어요. 이 차가 얼마나 빠르고 부드럽게 달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웨이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페달을 살짝 밟자마자 차는 앞으로 쏜살같이 달렸어요. 건물들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고 밖의 세상은 순식간에 흐릿해졌죠. 우와, 정말 끝내주는데요. 저는 차가 얼마나 부드럽고 조용한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맞아요. 저희 차는 최고의 경험을 드리도록 설계되어 있죠. 장웨이 씨는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속도를 더 낼수록 짜릿한 느낌은 더 커졌고 마치 구름 위를 떠가는 것처럼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차 내부의 화면들이 깜빡이기 시작하더니 경고 알람이 시끄럽게 울렸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저는 긴장해서 시트를 꽉 잡고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웨이 씨가 말했지만 목소리엔 전처럼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는 급하게 버튼을 눌러보고 여러 가지를 조작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차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율주행 시스템이에요. 뭔가 오류가 생겼나 봐요.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에 소리쳤어요. 제가 고쳐볼게요. 장웨이 씨가 급히 말했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뭔가 더 해보기도 전에 자동차는 갑자기 방향을 확 꺾어버렸어요. 눈앞에 보호벽이 빠르게 다가오는 게 보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꽉 잡으세요. 장웨이 씨가 크게 소리쳤죠. 저는 눈을 질끈 감으며 몸을 웅크렸어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우리는 보호벽을 들이받았고 금속이 구겨지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귀를 가득 메웠어요. 충격 때문에 몸이 앞으로 튕겨 나가는 걸 강하게 느꼈죠. 몇 초 동안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제 숨소리만 크게 들렸고 심장이 계속 빨리 뛰었죠. 천천히 눈을 떠보니 다행히도 우리는 둘 다 괜찮았어요. 놀라긴 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죠. 괜찮으세요? 장웨이 씨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아직도 어지럽고 두려웠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장웨이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는 이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죠.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엘레나 씨,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제발 이 사고는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빨리 고칠 수 있어요. 대신 좋은 리뷰를 써주시면 금전적으로 보상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정말 실망스럽고 화가 났죠. 저는 항상 기자로서 정직한 걸 중요하게 여겨왔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진실을 전해줄 거라 믿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장웨이 씨.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야 해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장웨이 씨는 제 결정을 이해한 듯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분명히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망가진 자동차 옆에 서 있었고 저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굳은 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사고는 결코 사소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중국산 전기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건 제 책임이었어요. 위험했던 사고의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한 저는 미국으로 향했어요. 바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이곳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여기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전문가들과 얘기하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기차는 어떤 점이 다른지 꼭 알아내고 싶었죠. 엑스포 현장은 정말 엄청났어요. 밝은 조명과 신나는 소리들, 그리고 기대감에 가득 찬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거대한 화면에는 미래형 자동차, 로봇, 다양한 기술들이 화려한 이미지로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흥분해서 서로 무엇을 봤는지 큰 소리로 얘기하며 돌아다녔죠. 저는 곧바로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노트가 금방 정보와 아이디어, 중요한 사실들로 가득 찼죠. 진실하고 강력한 기사를 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희망과 에너지가 솟아났어요. 엑스포 내부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메모를 정리하던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노트북 화면이 갑자기 번쩍이더니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화면이 검게 변하더니 이상한 기호와 알 수 없는 메시지들로 꽉 차기 시작했어요. 순간 패닉이 몰려왔죠. 안 돼, 제발 이러지 마. 저는 급하게 속삭이며 버튼을 눌러보며 고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중요한 파일들이 제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했죠. 사진들, 메모들, 영상들까지 모든 게 지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무력함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나 컴퓨터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 노트북을 공격했다고 확신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혹시 지오 모터스의 짓일까요? 자기 회사 차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걸까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지만 뭘 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전혀 모르겠었어요. 그때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친절한 목소리가 살며시 물었어요. 뒤돌아보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왔고 유명한 한국 자동차 회사를 대표하는 배지를 달고 있었죠. 그들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고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하게 설명했어요. 누가 제 노트북을 해킹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눈엔 눈물이 맺혔어요. 누군가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그중 한 사람이 부드럽게 말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 회사엔 훌륭한 기술팀이 있으니까 파일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정말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다시 희망을 느끼며 물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들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희도 정직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야 해요.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요. 그 순간 두려움 대신 깊은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처음 보는 이 한국 분들이 망설임 없이 저를 돕겠다고 나서줬고 세상엔 여전히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죠. 우리는 함께 그들의 부스를 향해 걸었고 저는 점점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걸 느꼈어요. 진실을 알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새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제가 발견한 위험에 대한 진실을 꼭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함께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노트북이 충격적으로 해킹당한 뒤 새롭게 알게 된 한국 친구들은 저를 바로 두 명의 전문가에게 소개해줬어요. 첫 번째 분은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 기술로 유명한 친절하고 자신감 넘치는 엔지니어 윤태준 씨였고요. 두 번째 분은 LG전자에서 전기차 배터리 전문가로 일하는 밝고 똑똑한 이재혁 씨였어요. 윤태준 씨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든든한 미소로 악수를 건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엘레나 씨.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결해 봅시다. 이재혁 씨도 활기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확실히 알아봅시다. 제가 제 친구 박민석 씨한테 연락해 볼게요. 한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 중 한 명이에요. 몇 분도 안 돼서 우리는 박민석 씨와 영상통화를 연결했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진지한 표정을 보자마자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줄 사람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는 제 노트북을 원격으로 꼼꼼히 점검한 뒤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엘레나 씨, 이건 누군가가 일부러 해킹한 게 맞아요. 박민석 씨가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거죠. 계속 조사해서 누가 한 건지 정확히 밝혀낼게요. 이렇게 뛰어나고 믿을 수 있는 분이 도와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훨씬 놓였어요. 한결 진정이 된 저는 다시 새 친구들에게 관심을 돌렸죠.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국의 기술에 대해 정말 몰랐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재혁 씨가 제 표정을 보고 활짝 웃으며 물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배터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엘레나 씨? 네, 꼭 좀 알려주세요. 저는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 최신 배터리는 정말 놀라워요. 이재혁 씨가 눈을 반짝이며 얘기했어요. 충전 속도가 엄청 빠른데요. 단 1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멀리 주행할 수 있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10분 만에요? 너무 놀라운데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죠. 이재혁 씨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저희 배터리는 안전성도 뛰어나요. 긴 주행이나 더운 날씨에도 거의 과열되지 않아서 누구나 더 안전하고 편하게 전기차를 운전할 수 있죠.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 기술을 너무 낮춰봤던 거죠. 단지 인기가 많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진정으로 사람들을 위해 혁신적이고 안전한 기술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윤태준 씨가 진지하게 덧붙였어요. 게다가 저희 자율주행 시스템은 엘레나 씨가 겪은 사고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말 세심하게 만들어졌어요. 수많은 시간을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설계하거든요. 이 두 전문가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빨리 이들의 놀라운 기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앞서 있는 게 아니라 진심과 안전, 그리고 정직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덕분에 생각할 거리도 많아졌고 쓸 이야기도 정말 많아졌어요. 윤태준 씨와 이재혁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노력이 인정받고 이해받았다는 것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 보였죠. 이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으니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이번 힘든 여정에서도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우리가 힘을 합쳐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전기차 세상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새롭게 알게 된 것들 덕분에 잔뜩 신난 저는 이번엔 윤태준 씨에게 관심을 돌렸어요.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빨리 듣고 싶었거든요. 윤태준 씨는 제 호기심을 눈치채고는 미소 지으며 친절하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자동차는 특수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사용해요. 그는 태블릿에 그림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이 카메라들은 사람 눈처럼 주변을 다 보지만 사실 사람 눈보다 훨씬 더 정확하죠. 특히 햇빛이 강하거나 비가 심하게 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이 놓치기 쉬운 것들을 전부 잡아냈거든요. 그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지 잠시 확인하듯 말을 멈추고는 다시 열정적으로 이어갔어요. 그리고 레이더 센서가 카메라와 함께 움직이면서 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해요. 덕분에 자동차는 주변에 있는 물체와의 정확한 거리를 항상 파악하고 있죠. 이렇게 카메라와 레이더가 완벽히 팀을 이루어서 날씨가 나빠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꼼꼼히 들으면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자동차를 설계했는지 놀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겪었던 무서운 사고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컨트롤을 잃고 장벽으로 충돌했던 무기력한 그 순간이 다시 생각났어요. 만약 중국 자동차에도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진정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으며 마음이 서서히 안정됐어요. 저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다는 걸 전혀 몰랐네. 그동안 한국의 발전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봐. 제 표정이 진지해진 걸 보고 윤태준 씨가 살짝 걱정하며 물었어요. 엘레나 씨 괜찮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그저 한국 기술이 얼마나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는 기분 좋은 듯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빠르고 인기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목표거든요. 이재혁 씨도 밝게 덧붙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배터리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운전이 단지 편한 걸 넘어서 누구나 걱정 없이 운전할 수 있게 하려고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국 친구들을 바라봤어요. 이분들은 힘든 순간에 저를 도와줬을 뿐 아니라 진정한 혁신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저에게 정말 많은 걸 알려줬어요.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했어요. 진정한 혁신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됐어요. 제가 여기서 배운 모든 걸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 전기차 기술을 비교하는 기사를 써볼 생각이에요. 윤태준 씨와 이재혁 씨는 둘 다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제 결정을 듣고 기뻐했고 제가 공정하고 진실하게 전달해 줄 거라 믿는 듯 보였죠. 엘레나 씨의 정직함이 정말 중요해요. 윤태준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엘레나 씨를 믿으니까요. 엘레나 씨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더 안전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엑스포를 떠나면서 저는 큰 용기와 결심을 얻었어요. 이번 기사를 쓰는 게 결코 쉽진 않겠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죠.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특히 자기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면 더더욱 그랬죠. 저는 걸어가면서 이번에 겪은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기대감으로 시작된 모험은 걱정과 불안으로 바뀌었다가 결국 새로운 친구들과 값진 지식을 얻으면서 끝이 났죠. 자신 있게 미소를 지으며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됐어요.
이번 여정은 저에게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넘어 정직함과 친절함, 그리고 진정한 혁신의 의미까지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기사를 올리는 버튼을 누를 때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전 세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공개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궁금했어요. 과연 제 말을 믿어줄까요? 그리고 왜 이 진실이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해줄까요?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가자마자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독자들, 기자들, 심지어 해외의 엔지니어들까지 수많은 메시지를 보내왔죠. 모두 제가 발견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중국산 전기차로 인한 위험한 사고에 충격받았고 미리 경고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을 끈 건 중국차 문제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소개했던 한국의 놀라운 기술에도 모두가 크게 감탄했어요. LG전자의 빠르게 충전되는 배터리와 현대자동차의 진보되고 안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 전 세계의 독자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던 거예요. 곧 제 기사는 신문, TV, 인터넷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화제의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어요. 뉴스가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지만 제 진실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자랑스럽고 뿌듯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엘레나 씨. 저는 미국 대통령실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이 커졌고 심장이 멈출 듯 뛰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대통령께서 엘레나 씨의 기사를 보셨어요. 그분은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셨고 개인적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요? 세상에. 저는 너무 놀라고 흥분된 마음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친절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엘레나 씨의 기사 덕분에 대통령께서는 한국 자동차에 추가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에도 해롭고 더 안전하고 진보된 자동차를 원하는 미국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걸 깨달으셨죠.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제 글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대통령실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다음 며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가족들은 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어 마음이 놓였다고 말했고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혁신 기술에 큰 영감을 받았다고 했죠. 선생님들은 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줘서 정직과 용기의 중요성을 알려줄 거라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메시지는 윤태준 씨와 이재혁 씨, 그리고 박민석 씨, 저의 한국 친구들이 보내왔어요. 그들은 제 용기를 자랑스러워했고 정직함에 감사했어요. 이재혁 씨는 특히 이렇게 따뜻한 말을 남겼어요. 엘레나 씨 덕분에 전 세계가 진정한 혁신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또 기술의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험이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누군가의 능력을 쉽게 판단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거든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제게 놀라운 기술과 따뜻한 친절을 보여줬고 저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됐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항상 호기심을 갖고 진실을 추구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여정이 다른 사람들, 특히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진실을 찾는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랬어요. 어쩌면 제 솔직한 기사가 다른 사람들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함께 노력한다면 더 안전하고 더 나은 기술, 끝없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한 가지는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제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준 한국의 새 친구들 덕분에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